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주식TV입니다. 이제 FMC가 임박했습니다. FMC와 주가가 워낙 민감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FMC에 대해서 7월 FMC가 어떻게 FMC가 도대체 뭐고 그다음 7월 FMC 전망이 어떤지 그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MC부터 보시면요. FMC가 도대체 뭡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대충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다. 그걸 우리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FMC라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 우리가 이거 Fed라고 주로 얘기하죠.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복잡하죠. 이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하에서 소위 말해서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이다. 그게 FMC다. 이렇게 보면요. 미국은 각 지역 연방은행이 5개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도 있고요. 그런 연방은행 5개의 총재들 5명하고 연방준비대 이사, 여기도 재무부 장관도 들어있죠. 이런 사람들 12명이서 모여서 1년에 8번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금리를 결정하고 한다. 이런 곳이군요. 이게 우리가 FMC라고 얘기하는군요. 그러면 이 FMC가 어떻게 올해 금리를 결정했는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3월 FMC에서 처음으로 0.25% 인상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기존에는 0.0에서 0.25%였는데 이 범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0.5% 인상하고 6월에는 드디어 자이언트 스텝이죠. 0.75% 인수를 해서 자 이제 관건은 7월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대체로 이번에 0.75% 정도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한때 우리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미국의 CPI가 9.1%였죠. 올라서 이 얘기 나오고는 바로 1%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국제 원자재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0.1% 인상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게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양반도 강성이죠. 소위 매파인데요.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인상되면 경제에 약한 부분 불편에 노출된다. 경제뿐만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스리랑카 벌써 정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펀더멘털이 약한 나라는 벌써 망하고 있다. 그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한 부분이 노출될 수 있어서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면 안 된다. 결국 1% 인상은 안 된다 하는 게 지금의 7월 FMC를 앞둔 위원들의 분위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보면요. 네, 보셨겠지만 그동안 이 금리 결정하는 날인데 FOMC가 이틀째 열리는데 이틀째 금리 결정하는데 금리를 인상을 결정한 모든 날은 다 미국 증시가 다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7월 26일, 27일 날 열리는데 일단 7월 27일은 상승하겠군요. 이걸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동안 주가 흐름들을 한번 볼까요? 그동안 나스닥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금리를 인상을 결정한 3월부터 본다면 요날 금리를 인상을 결정했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요날이죠. 요날 또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요날. 그래서 어쨌거나 금리 인상을 결정한 날은 다 양봉이 났다. 양봉이 나도 큰 양봉이 났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날은 무조건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흐름을 보면 그 FOMC 회의 직전은 대체로 하락한다. 이것도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FOMC 금리를 인상한 FOMC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빠졌네요. 이때 금리 인상했다 그랬죠. 빠지고 금리 인상했고 자, 그 다음에 요 날이죠. 요 날 금리 요렇게 또 빠졌네. 이 앞에부터 빠지고 특히 요 빠졌네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날 금리 인상할 때는 며칠 동안 야무지게 빠졌네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이 7월 21일입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7월 21일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7월 27일이 금리 26일, 27일이라 본다면 그러면 앞으로 조금 앞에 사례들을 본다면 이번에도 좀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경험을 본다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은 좀 하락할 가능성, 조정을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FMC 이후는 그래서 금리 인상일 날은 무조건 상승한다. 두 번째, FMC의 직전은 대체로 무조건 하락한다. 그럼 세 번째, 직후는 어떻게 되느냐? 일승일무일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3월에 금리 인상했을 때는 금리 인상 결정하고 이후에 올랐죠. 올라도 야무지게 올랐죠. 플러스가 났는데 지난 5월에 금리 인상 결정하고는 빠졌습니다. 야무지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6월에 금리 인상하고는 살짝 빠지다가 올랐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결정 그 다음 날은 빠졌다 그 다음에 올랐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1승 제가 말하는 게 그 다음에 1패 그 다음에 이거는 일무 근데 일무는 일무인데 조금 좀 유리한 일무라 상승 쪽 일무라 그럴까요? 그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게 0.25죠. 이게 0.5고요. 이게 0.75인데요. 이번에도 0.75로 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요. 제 느낌은 이번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쪽에 저는 무게감을 두고 싶네요. 왜냐? 상반기에 너무 하락했다 하는 점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자, 제 카페 들어오시면 제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제 카페 들어오시면 여러 자료도가 돼 있는데요. 보시면 올 상반기가 얼마나 많이 하락했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올 상반기 미국의 S&P 500 미국의 3대 지수가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주가지 다우 지수 이렇게 다우 공업 지수 이런데요. S&P 500이 더 권위가 있죠. S&P 500가 올 상반기에 20.6% 하락해서 역대 네 번째로 역사상 대공황 때 제일 많이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1962년에 많이 빠지고 70년에 많이 빠지고 지금 그 다음 역대 네 번째인데 21세기 들어서는 제일 많이 빠진 상반기 기준입니다. 그 21세기 들어서는요. 닷컴 버블 때도 13% 서브프라임 때도 13% 빠졌는데 올 상반기에 20.6%니까 올 상반기에 얼마나 많이 주식이 하락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올 상반기에 주식 투자 손해 너무 많이 봤어요 하는데 그거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만큼 역대급 하락이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여러분 시간 나시면 제 카페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1932년 물론 올해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90년 전의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37% 빠진 후에 하반기에 35% 올랐어요. 그럼 1962년도 상반기에 22% 빠졌는데 하반기 13%.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1970년 자료는 제가 조사했는데 못 찾겠어요.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 과거에 본다면 올 하반기는 과거 사례로 본다면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산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고 두 번째 더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하는 거. 이번에 0.75% 인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0.75% 인상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는 이번에 0.75% 인상을 하게 되면 2.25%에서 그 다음에 2.5%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올해 미국이 5% 3.5%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정도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잔잔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국제 지금 제일 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밀 가격 한번 볼까요? 밀 가격이
지난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국제 밀가격. 근데 지금 국제 밀가격이 어떠냐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하고 비슷합니다. 그 부족하다.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 못해서 뭐 지금 식량 파동이 난 줄 알지만 실제로 국제 밀 가격은 5월 중순부터 쭉 떨어졌고요. 밀 가격이 이렇다면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게 뭐 우리 산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리 가격을 보면요. 4월 중순부터 사실 폭락 양상이 지금 신저가예요. 폭락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네 하지만 이것들이 이 하락분이 반영되는 한 4분기부터는요. 물가 하락세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유가도 6월 초중순을 고점을 해서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그래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하고 비슷한. 그래서 미국은 벌써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플레 압력이 국제 원자 금리 인플레 압력은 더 이상.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플레 고점. 그래서 6월에 미국의 CPI가 최고점일 거다 이런 얘기는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요. 미국의 가격도 기름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번 FOMC 전에 일단 제가 볼 때 이 상승 추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이유는 상반기에 기록적인 하락을 보내겠던 52년 만의 하락에 대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기조로 볼 때는 지금 상반기는 하락 추세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추세가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서 만약에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에 조금 숨고르게 한다 하더라도 이번 7월 27일에 FOMC 직후부터는 아주 세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도 비관론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하반기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아주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본다면 이번 7월 FOMC는 주가가 미국 증시가 아주 강세로 가는 계기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증시도 그 분위기에서 반등하는 상승폭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넣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